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디자이너 한호림입니다. 요 전번에 올린 유럽의 그 별 모양의 요새의 비밀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조선의 산성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곳곳에 조선시대의 산성들이 참 많습니다. 중세 유럽의 요새와 다른 그 산성의 특징이 있죠. 우선 저기 공성기 같은 걸 끌고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적병들은 사다리를 타고 우리 성벽을 기어오르게 됐는데요. 그럴 때 우리 군사들의 효과적인 그 각도로 즉 적병들을 감시하거나 활로 쏠 수 있게끔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군데군데 필요하죠. 그걸 성곽휘 또는 치, 아주 드문 말로 치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urret이라고 하죠. 잠깐 빙빙 돌아가는 그 탱크의 포탑, 군함의 포탑도 터렛이라고 해요. 참고로요, 치라는 말은 그 꽁이란 뜻인데요. 그건 꽁들이 자기 몸은 잘 숨기고 밖을 엿보기를 잘해서 그런 이름이 붙였다네요. 아, 이 꽁 그리며 어때요? 잘 그렸나요? 이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린 거예요. 다 이럴 때 쓸 곳이 생겨서 얼른 찾아서 넣었죠. 그럼 우리 조선시대의 성곽 구조를 같이 보십시다. 지금 명칭으로 서울 한양도성이에요. 이건 남한산성, 그리고 이건 수원 화성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우리 조선의 한양도성은 길이가 18.6km나 됩니다. 이스라엘 올드 예루살렘 성곽도 그런 형태를 하고 있더군요. 실제로 그 성에 들어가서 돌아보면요, 규모는 작은 편이어서 한 바퀴 도는데 딱 4km예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가 볼까요? 네, 이건 트로이성의 목마로 유명한 지금의 터키의 그 트로이성이에요. 무려 3200년 전에 쌓은 성곽인데요. 네, 물론 거기에도 돌출된 구조물, 즉 성곽휘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여행에서는요, 한 구역을 둘러싼 성벽을 만났어요. 잘 관찰했죠. 흥미로운 것은 성벽을 진흙으로 쌓은 겁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여 여러 세기를 견디더군요. 중국의 경우 북방 종족들과의 그 국경을 겸한 아주 길이로는 세계 기록인 만리장성이 있죠. 잘 감이 안 잡히나요, 길이가? 네, 딱 미 대륙을 횡단하는 거리더군요. 네, 수원 화성 성벽위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저걸 공격하기 좋게 어느 정도 거리만큼씩 건축한 성벽의 돌출부, 즉 성곽휘, 그 치를 봅시다. 자, 이건 화성 서쪽의 포루예요. 포루가 뭐냐? 성곽휘 또는 치, 그 위에 누각이 있으면 루자를 붙여서 포루라고 하죠. 자, 보세요. 왼편엔 감시탑 용도의 공심돈이 있죠. 여기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전투 시 양쪽의 성벽을 사다리로 오르려는 적을 활로 공격할 수 있게 했지요. 자, 그러면 성곽은 잘 보았고요. 우리 조선의 성문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십시다. 동대문 또는 흥인진문을 약간 위에서 본 것이기에 성곽 구조가 잘 보이죠. 이건 수원 장안문이고요. 이건 전주 호남 제일성의 풍남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남 순천의 나간읍성이고요. 모두 기능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죠. 이건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어 빌려온 사진으로 북한에 있는 평양 성문인데 문루 양쪽 성벽이 헐려서 그 원형은 좀 모르겠네요. 네, 역시 우리 문화, 우리의 것이라 그 형태가 낯이 있고 좋긴 하군요. 그런데 제 의견 또는 제 주장입니다만 조선의 성문들은 그 위에 세운 문루가 전투 상황에서 전혀 기능적인 게 못 되는 게 아닐까요? 꼭 권위의식으로 그 성루 밑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 장안의 위험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런 성루 구조로 정말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목조 문루 말이에요. 이거 단청칠까지 하여 멋있고 위험은 있어 보이지만요, 실제로 전쟁이 나서 적군이 개 밑에같이 몰려와 에워싸고 화공, 즉 불화살로 집중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목조 성루 당장 화염에 휩싸이지 않겠어요? 불화살이 빗발치도 날아오는 그 치열한 전투 중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을 길어다가 저 높은 데까지 끼얹어 끌 수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루가 불길에 쌓여 기와장이며 석가래며 뭐며 막 뭉그러져 내려오고 그러면 그 참담한 혼란이 어떻겠어요?
2008년 서울 남대문이 참 어이없게 타버린 거 보세요. 그렇게 성로가 무너지면 그걸 보는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팍 떨어지고 반대로 적의 사기는 확 올라가니 이거 되겠어요? 유럽의 성곽이나 요새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온 저로서는요, 참 불안스러운 구조로 보이는군요. 보세요. 어디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건 그리스의 북쪽,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남도 함흥쯤 되는 위치에 있는 데살로니키의 그 요새예요. 그 다음 이건 영국의 윈저성이에요. 어때요? 완전 돌로 되어 있죠? 불에 취약한 목조 부분은 한 군데도 없죠? 이건 동유럽의 나라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닉이라는 성으로 바닷가에 있는데요. 야, 이건 정말이지 어디 뭐 설명할 게 필요 없을 정도더라고요. 문득 그 무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의 그 호헨잘츠부르크 성이에요. 유럽에서 아주 손꼽히는 성이죠. 이거 어디 정말 기어오르고 화공을 하고 뭐 그럴 수나 있겠어요? 그와 비슷한 이 그리스의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성을 좀 보세요. 벌써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건요, 행여 제가 우리 조선의 성류의 구조를 폄훼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이제 왜 장군계급장은 별일까로 돌아갑니다. 지난 편에서 이미지들과 함께 이야기했듯이 서양의 요새들은요, 위에서 보면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죠. 네, 그런 배경으로 해서 유럽에서는요, 오각형 별 모양은 방어의 상징, 그걸로 굳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세 이후 유럽 사람들은요, 좀 미신적인 생각이지만요, 오각형 별이 방어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 생활 속에 마귀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나 기타 건물 등에 별을 그리거나 붙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주 드물지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제가 그동안 촬영해둔 별들을 붙였거나 또는 그려놓은 건물들을 둘러볼까요? 그러면 이후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를 여행하시다가 혹 이런 별을 달았거나 그린 집을 발견하시게 되면 아, 저게 바로 그 마귀 먹는 별들을 붙인 집이구나 하고 반갑다 할까 하시게 되겠죠. 자, 저기 뭔가가 보이는군요. 가까이 가봅시다. 네, 농장 곳간에 별이 그려져 있군요. 참 이런 농장 곳간을요, 영어로는 barn이라고 합니다. 농기구 보관이나 이런 건초 따위들을 쌓아두죠. 이것도 별 달린 농장, 이것도 별 달린 농장이에요. 어때요? 겨울 풍경 속의 별 그린 미국 농장입니다. 이건 미국 뉴욕주 주택에 붙여진 별. 이것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수변의 주택에 붙여진 별이고요. 예쁜 노란색 집이죠. 현관에 별을 달았군요. 이건 아주 성벽같이 돌로 지은 집에 달린 별이에요. 이건요, 캐나다 불어권에서 만난 B&B 앞에 달린 별이에요. 그냥 손님만 들어오시라. 마귀, 넌 들어오지 마. 이런 의미죠. 이렇게 호텔 열쇠에도 별을 단 경우를 만났어요. 네, 이건데요. 프랑스 마르세유 호텔 페론에서 만났어요. 그럼 그런 건물에 붙이는 별의 재질은 뭘로 했을까요? 방어를 위한 것이면 강한 재료로 해야겠죠. 네, 원칙적으로 철, 강철로 했어요. 강철은 강한 것이고 그래서 적을 막는 무기를 만드는 재료라 마귀들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죠. 참 그런데요, 중세 일반 농부들 생각에 만약에 말이에요, 마귀란 놈이 농장에 들어오려다가 마귀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붙여진 별을 봤다. 에구, 저 별, 에구 무서워 안 되겠어? 그럼 삥 돌아서 뒤쪽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뒤쪽에 와보니 뒤쪽에도 별이 있다? 이런 제기를 하고 마귀가 가버리겠죠. 그래서 농장 곳간이 앞뒤로 별을 붙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양쪽으로 2개 붙인 농장도 있고요. 멀리서 보더라도 야, 이 마귀놈아, 이렇게 앞뒤로 별이 있는 거 봤지?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알았어?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별 하나보다는 별 2개가 마귀를 막는데 더 셀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보실래요? 이 농장 좀 보세요. 별이 2개가 붙여져 있죠? 여기는 농장입니다 하는 듯이 마침 젖소까지 나와 있군요. 이 농장은 아예 마귀란 놈이 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문 양쪽에 떡하니 별을 붙여놨죠. 이건 대서양 바닷가의 주택이에요.
이 집도 별을 2개 달았군요. 이건 제가 사는 동네의 집이에요. 이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입구 양쪽에 걸린 별이에요. 그런데 야, 별 2개가 다 뭐냐? 우린 3개다.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이건 별이 3개 보이죠? 자, 그래서 중세를 이은 근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타운을 지키는 보안관들이 그 보안관 표식으로 가슴에 뭘 달았어요? 네, 별을 달았죠. 악당들로부터 타운을 방어한다 이겁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죠. 사진은 미시간주 보안관과 멕시코 경찰의 심벌이에요. 이런 경우에 별은 꼭 오각형이었다는 법이 없습니다. 육각형도 있고요, 칠각형도 있고 팔각형도 있습니다. 이런 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같이 웃자고 보여드립니다. 양팔에 타투를 했네요. 현대에 이르러 방어, 요새를 의미하는 오각형 별은 각 나라 군대에서 국방의 심벌로 쓰게 됐죠. 이렇게요. 육군에서, 공군에서, 해군에서도요. 이것은 캐나다를 지키는 병사들이 팔각형 별이 붙여진 베레모를 쓴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이죠.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투라고 보도했네요. 자, 이건 옛 전사자 무덤에 국기와 함께 꽂아놓은 별이고요. 모두 오각형 요새의 근원을 둔 방어의 심벌들이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본청 청사를 위에서 내려다본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별칭으로 오각형이란 말,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유심히 봐둘까요? 미국 뉴욕항의 자유의 여신상, 그 좌대 말이에요. 그 리버트 아일랜드, 즉 자유의 섬에 내려서 삥 돌면서 보느라면요, 무슨 성벽 같은 걸 끼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 성벽 같은 형태는 별 모양, 즉 요새 형태예요. 왜 요새 형태로 했을까요? 예, 자유는 방어해야, 지켜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죠. 단 오각형 형태의 기단으로는 실내 공간을 넓게 할 수가 없기에 11각형으로 하여 넓은 실내 전시장으로 꾸몄죠. 이것은 방어를 위해 오각형 요새꼴로 된 프랑스의 그아블린느 시, 또 이것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를 공중에서 본 형태예요. 이렇게 오각형 별은 도시를 의미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의 상징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국기를 제정할 때 별을 넣어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국기들에 들어있는 별은 밤하늘의 별, 그것이 아니고 도시,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척 다가오는 것이 미국기죠. 영어로는 The Stars and Stripes. 별과 빨간 줄, 성조기로 번역하죠. 즉 상식이지만 50개의 별은 50개 줄을 상징했죠. 미국의 경우 주 하나하나가 국가의 성격을 가졌기에 그것들이 합쳐져서 된 나라라는 의미로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하고 번역을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 상징으로 별을 넣어 국기를 디자인한 것은 여러 국가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새삼스레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상징으로 별을 국기에 놓고 있습니다. 유럽뿐이 아니라 중동 아시아 국가들에도 그런 사례가 많죠. 자, 오늘의 제목, 왜 장군 계급장은 별일까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은 군인으로서 가장 높은 계급장이니까 높은 하늘의 별이란 의미로 별을 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던데 그게 아니죠. 기왕이면 강력한 의미로 철모의 계급장, 별들이 빛나는 장군들의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그런 사진은 의외로 없더군요. 이분은 한국 최초의 사성장군 백선엽 장군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 육군 사성장군으로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미국 여행 중에 발견하실 수도 있는 미국의 국방도로의 표지판이에요. 아이젠하워 오성장군 도로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우리 미국도 본토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줘야지 해서 유사시 군사작전용으로 규정한 도로예요. 별 5개를 또한 오각형 요새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을 잘 보아두세요. 네, 이것은 미국 자동차 여행 중에 종종 만나는
Blue Star Memorial Highway. 입니다. 미국 군대의 경위를 표하기 위해 표시된 미국의 고속도로지요. 푸른 별은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을 의미해요. 자, 이것으로 그리스 신화 속의 무서운 물뱀 히드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제가 41년 전 미국 버스턴 공항을 이륙하다가 본 오광요새로 그것에 또 꼬리를 물어서 왜 장군의 계급장은 별일까로 마칩니다. 다음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죠. 감사합니다.